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바이든이 전쟁 중에도 코인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이든은 크립토 친화적이다 라는 말들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한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그래서 코인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니, 해외 송금을 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코인을 쥐어 막을 것이다, 잠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왜 코인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이든 연설에서 코인 내용이 빠진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행간을 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분석을 해보겠다. 어제 바이든 연설이 있었죠. 사람들이 꽤나 많은 주목을 했습니다. 곧 행정명령 발표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나 오일, 금, 코인 등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백그라운드. 바이든은 본인의 지지율이 빠진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물가 문제로 인식했고, 금리로 접근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류 문제로 생필품과 식료품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미묘한 차이를 바이든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지금 방향으로 가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 눈치, 아니 다양한 이익 집단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지율에 민감하죠.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지금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 현상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만이 많구나, 나의 지지율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풀린 돈들이 다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서 이 문제를 잡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간 이유는 생필품과 식료품이 물류 문제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사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판단을 해서 밀어붙이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익 집단의 눈치를 또 보게 되는 약간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정연설. 내가 생각했던 선입견에 비해 상당히 진보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독점 규제, 교육 인프라 향상, 복지 정책 확대 등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야기가 너무 길었다. 듣다 보니 천하의 아기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이런 대사가 떠오른다. 이건 지지율을 위한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문제는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저걸 다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 늘려서 세수라도 더 확대해야 하는데 외통수다. 바이든의 실제 연설은 진보적 성향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독점 도 규제하고 교육 인프라도 향상하고 복지 정책 확대 등등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많이 푼 돈은 또 정부의 빚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다 할 수는 없다 라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건 지지율을 생각한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말이 너무 길었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설을 1시간 넘게 한다라는 건 결국 이제 빈깡통이 요란한, 알죠?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기냐,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쭉 풀어서 자꾸 부연 설명을 더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법인세 늘려서 세수라도 확대해야 되는데 외통수다. 그죠? 법인세를 늘리게 되면 기업들은 미국을 탈출하려고 하겠죠.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돈 들어가는 거 늘리겠다. 무슨 돈으로? 그죠? 나라도 계속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육아 보육 늘리겠다. 친환경 에너지 비율 늘리겠다. 공공의료보험 대상 넓히겠다. 국민들은 좋아할 만한 내용이죠. 그죠? 두 번째, 법인세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안. 중국의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중국 기업들이 오겠어요. 그죠? 대기업 증세하겠다. 대기업이 오겠냐? 그러니까 제조업은 사실 대기업이 잘 하진 않지만 대기업의 세금이 올라가면 결국 그 밑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도 타격을 받겠죠. 첨단 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세금 많이 낸다는데 오겠냐? 그럴 줄 알고 인텔 CEO를 데려왔지. 그 자리에서 못 온다고 하겠냐, 그죠? 참 이런 상황들을 재밌게 풀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이고 외통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코인 이야기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연장선상에서 예상을 해보자. 전에 이 자료를 언급했었다. 미국 데이터다.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냐, 소유한 적이 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유한 적이 없다가 83.7%, 소유한 적이 있거나 소유 중인 사람이 한 16% 정도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소득별로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은 83%가 코인을 한 적이 없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100만 원 이하로 트레이딩 할 지연정 그래도 대부분이 코인 한번 해봤다.
그죠?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핫하고 뜨겁게 코인 시장에 다들 참여했죠. 그렇다는 것은 코인 쪽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아도 러시아는 어차피 말라 죽어가는 중인데 굳이 코인으로 종지부를 찍을 필요는 없다.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금융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코인까지 쥐어막지 않아도 러시아는 알아서 자멸할 태클을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코인까지 쥐어막아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바이든은 코인에 우호적이라는데 바이든은 크립토에 뭘 알고 우호적인 것일까? 내가 볼 때 바이든은 코인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희한한 구조로 돈이 좀 많이 흘러다니는 곳, 스스로 우리 세금 좀 걷어가 달라고 애원하는 곳, 세금 낼 테니 우리 인정해 달라고 소리치는 애처로운 곳. 다른 목뻣뻣한 대기업은 인건비랑 세금 때문에 해외로 간다는데 여기는 세금 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네. 요 귀여운 것들. 그죠? 바이든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을 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다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세금 낼 테니까 우리 좀 인정해줘라 라고 하면서 제도권 편입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현물 ETF 승인해주세요 뭐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웃긴 놈들이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낮은 지지율을 생각했을 때 최소 20%의 코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 정치적인 계산에도 부합한다. 빨리 크립토 회사를 키워서 미국에 정착시켜야 본인이 생각하는 복지를 조금씩이라도 그릴 수 있다. 어쨌든 정치인들은 표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에서도 크립토, 블록체인, 뭐 생태계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가겠다. 뭐 계속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겠죠. 역시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20%의 투자 경험이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반대하는 한 여자가 있다. 옐망구라는 이분. 옐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무부 장관이죠. 전쟁 때문에 이분의 입지가 더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러시아의 희대의 뻘짓으로 전쟁은 이제 고려 대상에서 벗어나 버렸다. 러시아가 핵을 쓰지 않는 한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러시아는 나눠질 거라서 행정명령은 그럼 상당히 크립토 친화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옐런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CBDC 발행도 NO, 크립토도 NO, 이런 것들이 결국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해왔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원래는 이미 발표가 됐었어야 됐는데 계속 미뤄졌어요. 그 이유도 옐런과의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늦어지는 걸까? 나는 조율로 본다. 옐런의 우려를 막으면서도 크립토 회사들이 비즈니스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리플로 인한 러시아 송금 개구멍도 좌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스위프트가 막힌 상황에서 메인 캐시플로우가 꽉 막힌 상황에서 타이밍의 문제지 이미 러시아는 숨 넘어가는 중이다. 오히려 이 기회에 크립토 송금 회사의 인프라를 미국식 우산 밑에 놔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비트는 탈중앙이라 건드리기도 힘들고 이더는 금융자산화해서 미국이 움직이기 좋고 리플을 장려해서 송금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그 리소스를 흡수하는 편이 미국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도 좋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리플은 상당히 소송으로 처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리플에 대한 작은 포용 제스처만으로도 아마 리플은 스스로 무장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솔직히 이런 다루기 좋은 말이 또 어디 있을까? 말이라는 건 장기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옐런의 우려, 그러니까 CBDC 코인이 달러의 패권을 망가뜨릴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막아주면서도 크립토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생태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지 결국 세금을 많이 뜯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이미 리플 ODA를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 스위프트도 막히고 메인 캐시플로우가 꽉 막힌, 그러니까 가스도 못 팔고 뭐 자원들을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타이밍의 문제지 이미 러시아는 숨 넘어가는 중이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죽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크립토 송금회사 인프라를 미국의 우산 밑에 놔둘 가능성, 그러니까 리플의 ODA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을 살짝 안아주고 무장 해제를 시키면 리플이 스스로 알아서 이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러시아가 돈을 옮겼고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가고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리플이나 어떤 이런 송금 시스템까지 미국의 손아귀에 쥐고 또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관리하기가 매우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정부에서 리플을 좀 포용해주고 리플한테 좀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역시 정치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결국 표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 발표를 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코인에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의 배경이 전쟁이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전쟁이 잘 끝나서 계속해서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정말 굵직굵직한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코인의 호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들, 전쟁이나 미국 정책에 대한 이슈 등등의 내용들을 누구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는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예전 글부터 한번 쭉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근에 이 코인판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은 막아뒀지만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주소를 오픈해 놨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를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경기도 웨일림이나 저나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과 소통이 가능하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차트가 이번에 새로 오픈돼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차트 사이트보다 훨씬 빠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급등 급락 종목들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스캘핑이나 단타 트레이딩, 여러 가지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고요.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운영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실 때 보면 공급자의 HG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나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D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